특히 잇몸 안에 들어가는 플라그가 딱딱해지면 바로 이게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안 떨어져요, 양치질로.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게 치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양치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틈에 있는 세균을 떨궈줘야 된다는 거죠. 잇몸뼈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잇몸이 중요하다. 네, 잇몸이 살은 가역적이어서 원인만 제거하면 원상태로 가지만 잇몸뼈 안에 있는 뼈는 계속 그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발생이 되면 뼈가 녹아내려가요. 이거를 쉽게 풍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333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밥 먹고 3분 후에 3분 닦고 하루에 3번 닦자.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22년 차인 강정호 원장이고요. 민시치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장이시고요. 네.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네.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구강병의 원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충치건, 풍치건 가장 큰 구강병의 원인은 세균입니다.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장내에도 세균이 있는 것처럼 입안에도 세균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 세균이 특정 부위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충치를 일으키던 풍치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칫솔질입니다. 네. 가글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가끔 칫솔질 안 하고. 네. 만약에 가글과 칫솔질 그 중에서도 베스트는 칫솔질인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청소를 한다 생각하시면 가글은 어떻게 보면 화학적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특정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 틈새에 세균이 껴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아로 따져도 이렇게 치아 표면에 있는 거는 세균이 있어도 특별히 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이 틈새에 세균이 들어가 있을 때 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화학적 용해질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세균을 제거할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틈새에 있는 세균을 닦아내줘야지만이 세균이 깨끗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 치면 100배 넘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칫솔질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글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입안 전체가 세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너무 세균이 많거나 했을 때는 가글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소금물 용액 가지고 양치하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가글을 많이 써버리면 입안에 세균이 오히려 없어져요. 더 문제가 됩니다. 세균이 없는데 왜요? 우리 그러면 장내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세균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 유익균. 네, 구강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그 세균들의 어떤 적절한 조합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전체 양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이 유발이 돼요. 칫솔질의 올바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이 있는 곳을 닦아야 해요. 근데 세균이 없는 곳을 너무 우리는 열심히 닦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빡빡빡빡 닦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돼요. 특히나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가지고 이를 빡빡빡 세게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닳아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양치를 하는 건데 오히려 치아의 표면인 에나멜층을 닳아서 없애는 것도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오히려 치아가 시려지게 돼요.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반드시 닦아야 할 때는 이와 이 사이의 틈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의 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세균이 잘 껴요. 그 부분을 잘 닦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여기 좀 모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닦아야 잘 닦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치아 모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와 치아는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홈이 있겠죠. 또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가 있어요. 잇몸은 연조직이고요. 치아는 경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우리 손톱 보시면은 손톱이 있고 큐티클이 있잖아요. 만나는 경계부. 우리 보면 어때? 이렇게 말아 올라가잖아요. 그 틈에 세균이 잘 껴요. 손톱 정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잇몸 치료할 때도 1번이 이 살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큐티클을 없앱니다. 우리 손톱도 정리할 때 큐티클을 없애는 것처럼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에서 이렇게 자라있는 살을 오히려 잘라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라내줘야지만이 세균이 안에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그가 굳으면 딱딱해지는데 특히 잇몸 안에 들어가는 플라그가 딱딱해지면 바로 이게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안 떨어져요. 양치질로.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게 치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양치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틈에 있는 세균을 떨궈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날카로운 모의 칫솔이 있어요. 예. 우리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카로운 칫솔이 있으면 이렇게 쓸어내리면 어때요? 이 틈새에 들어가게 되겠죠. 즉 치아와 치아 사이 틈새로 가는 거고 진
진동을 주면서 내리게 되면요, 특히 이 입솔모가 반대를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치실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치실을 하게 되면 틈새 들어가서 잇몸까지 들어가서 이물질을 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 입솔모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세균들을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동하면서 하는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입솔모가 반대로 나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닦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치를 하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근데 잘 닦은 거예요. 피가 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닦아주면 드디어 피가 안 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잘못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좌우로만 닦거든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거 횡마법이 최악이에요. 예. 횡마법 닦으면 아시다시피 이는 종으로 이렇게 틈새가 있잖아요. 이 종에 있는 게 막상 안 닦여요. 그리고 이 표면은 침으로도 잘 닦여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닦아주면 끝납니다. 가볍게만 닦아줘도 끝나는데 이걸 빡빡빡빡 닦고 있으니 치아를 오히려 달아뜨리는 효과만 있는 거죠. 이걸로 닦는다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종으로, 그 다음에 진동을 주면서 닦아주는 게 좋고, 입술 종류도 봐도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넓은 칫솔은 효율적으로 모든 면을 골고루 닦으라고 만들어진 칫솔이에요. 잘 이렇게 닦아주고 씹는 면도 이렇게 잘 닦아주지만은 이 칫솔 가지고는, 이 방법으로는 틈새까지는 다 안 닦였어요. 틈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칫솔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진동을 주면서 해줘야지만이 이 틈새들이 다 닦입니다. 그럼 칫솔도 한 번에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양치하고 우리 치실도 하잖아요. 오토픽도 쓰고 복합적으로 쓰잖아요. 도구마다 100% 완벽한 도구는 없거든요. 결국 목표하는 것은 틈새에 있는 세균들을 다 없애자는 건데 좋은 도구를 쓰는 거죠. 치과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질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라면 치과를 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즉 앞니에 있는 틈새에 들어가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 또 어금니에서 제거가 용이한 도구, 스케일링이라는 그 도구도 다양해요. 진동을 줘서 제거하는 도구, 그 다음에 에어 방식으로 이렇게 분사해서 제거하는 방식의 도구, 직접 손으로 날카로운 기구 가지고 제거하는 방식, 원리는 다 똑같은데 다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들이에요. 도구들이고. 자, 그러면 이 안쪽은 어떻게 닦는 거예요? 안쪽도 똑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입솔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 들어가기 유리해요. 클수록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게 사실 안쪽면 닦기가 되게 힘들어요. 후방으로 갈수록 닦기가 힘들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닦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굉장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안쪽이 잘 안 닦이거든요. 안쪽도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내려와 줘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제일 닦기 힘든 것은 가장 후방 치아에 있는 뒷면이에요. 어금니죠. 예, 이건 닦이지가 않아요, 사실. 양치질로는 거의 한계점. 그러니까 치과 또 와야 되는 이유가 그 뒷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치과 의사인 상황에서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치질로만 이게 다 해결됐다면 치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과를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보여주세요? 우리 그 플라그,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가 48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굳어가요. 근데 딱딱해지면요, 드디어 이제 양치질로도 제거가 안 됩니다. 이 치석들이 이제 쌓이고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치석들이 드디어 치주질환을 야기를 시켜요. 잇몸병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또 이 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면요, 우리가 진행됐던 치주병도 멈춰요. 그래서 우리 병도 이제 용어가 좀 다른데, 초기에 있는 잇몸병을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은염이 더 진행된 잇몸병을 치주염이라고 해요. 치은염은 가역성이 갖고 있어요. 가역성을, 즉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치질 잘하면 다시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 간 따지면 좀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지방간은 가역적입니다. 근데 간 경화는 어때요? 비가역적이거든요. 치주염은 비가역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잇몸뼈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잇몸이 어떤 중요하거든요. 네, 잇몸이 살은 가역적이어서 원인만 제거하면 원상태로 가지만 잇몸뼈 안에 있는 뼈는 계속 그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발생이 되면 뼈가 녹아내려가요. 이거를 쉽게 풍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풍치가 안 되게 양치질을 잘하고 2차적으로 병원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만 받으시면 풍치도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칫솔질을 쉽게 또 재미있게 습관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얘들 입은 작잖아요. 그렇죠. 예, 악궁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입솔모가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조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칫솔물 좀 쓰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애일 때는 충치가 좀 잘 생기거든요. 특히 씹는 면이라든지 치아 사이 충치가 되게 잘 생겨요,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씹는 면들도 잘 닦아줘야 돼요.
즉 홈이 있는 면들을 좀 잘 닦아줘야 돼요. 성인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아까 잇몸 경계라 했다면 어린아이들은 그 씹는 면에 홈들이 있어요. 거기를 좀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치료도 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라는 것도 그 홈을 미리 메워놓으면 그만큼 세균이 그쪽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 홈 메우기 하는 것도 그런 원리라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치아는 더 약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상이라든지 또는 그 이가 썩는 경우에 어른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얘들은 장점이 있어요. 유치는 얼마 안 쓰고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용구치는 평생을 써야 되잖아요. 유치는 좀 썩어 있거나 하더라도 이를 갈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용구치 관리는 평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풍치가 생기지 않아요. 충치만 주로 유발이 됩니다. 이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걸 좀 잘해야 돼요. 어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치면 세균막이 골고루 다 붙어있으면 아까처럼 이런 횡마법도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하고 얘들은 전체 치면에 세균막이 있으면 이걸 잘 닦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치약 성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걸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치약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향과 맛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상쾌함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효과를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치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칫솔질은 98, 치약의 효과는 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해요. 즉 치약을 안 써도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는 칫솔질 하나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치약을 쓰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치약을 씁니다. 이유는 그 상쾌함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빈 칫솔질만 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치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인체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에 독이 되는 경우는 마모제가 너무 많이 함유된 치약을 쓰게 되면 잘못 썼을 때 이가 닳아집니다. 마모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 광고 예, 뽀득 그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특히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그런 치약을 쓰게 되면 이가 다 닳아져 버립니다. 치아가 마모가 심한 사람들한테 마모제가 들어간 치약을 샀다? 독이죠. 이가 더 시려지게 되고 이가 더 닳아지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치약들은 어떤 거냐면 스케일링이 되는 치약이라고 나온 치약들을 보면은 그 마모제 함량이 되게 높았어요. 그거 하나 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화학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치약에. 우리 비누에 들어가는 이 계면활성제가 치약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요? 예. 거품이 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화학품이 들어가요. 뭐 보존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착향제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유화제 들어가야 되죠. 되게 여러 가지 화학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선호하시는데 그게 다 계면활성제입니다. 근데 거품이 안 나는 걸 써야 돼요?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긴 해요. 근데 거품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품 많이 난 것은 내 기분만 뭐가 이렇게 거품 나니까 닦이는 느낌이 나는 거지 실제 효과는 미비할 뿐더러 오히려 잘못 쓴 화학 제품의 계면활성제는 인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 조금 먹었다 해서 바로 탈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평생을 그걸 하루에 3번을 입안에서 닦는데 조금씩 섭취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 불소 성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불소 성분은 유효합니다. 선블럭도 30이냐 50이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불소 성분도 차이가 있던데 맞아요. 불수록 좋은가요? 예, 옛날에는 이 불소가 독약이었어요. 지금도 극약이에요, 극약. 너무 농도가 높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역할을 해요. 치아가 썩게 되면 우리는 전문용어로 탈회라고 하거든요. 즉 치아에 있는 무기물질이 빠져나가요. 이게 바로 충치예요. 그런데 이 침에도 무기물질 성분이 있어서 그냥 침 때문에 다시 충치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흰색 반점 보이면 치아에 이게 바로 재광화가 된 치아들이에요. 탈회가 됐다가 재광화가 된 치아인데 이 재광화를 돕는 물질이 바로 불소입니다. 재광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충치가 많이 생긴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가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충치가 많이 이완된 분들한테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실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추가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이를 안 시리게 하는 유효 성분이 들어간 치약도 있어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치아가 시린 원인은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서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껍질을 약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치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시렸을 때는 아까 금기시 되는 거는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치약을 쓰면 어느 정도 시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잇몸 효과가 있는 치약이 있어요. 잇몸에 이제 효과가 있는 치약은 근본적인 것은 잇몸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치약 성분이 있기도 해요. 물론 100% 치료를 하지는 못해요. 치료 정말 효과 있는 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거지만은 약간의 유효 성분이 있는 치약도 존재는 한다. 3분 후에 3분 닦고 하루에 3번 닦자.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 의사 입장으로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닦자. 자주 닦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닦자. 어디냐? 바로 아까 치아 경계부위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그리고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닦아야지 자주 닦는 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바로 닦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음식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닦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음식 먹고는 가글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물로 가글 충분하게 해준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성물질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아까 탈해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물러져요, 치아가. 근데 물러진 치아에다 기계적으로 빡빡 닦으면 또 어떻게 되죠? 쉽게 또 닳아져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물로 가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하는 게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병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말 10분이 되더라도 꼼꼼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대충 닦을 때도 있지만은 최소한 집에 있을 때 자기 전에 반드시 10분 정도를 꼼꼼하게 이 잇몸 사이사이들을 놓치지 않고 닦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